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되게 또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벌써 25화고요.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리뷰인데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뭔가 미디어 리뷰는 누구랑 꼭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연휴도 껴있고 이것저것 스케줄 맞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아니면 또 혼자 하니까 조금 더 너무 오타쿠 같아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뭐 한 번쯤은 또 혼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냅다 일단 주제부터 던져버렸는데 뭐 근황 토크부터 조금 하자면 오늘 이걸 녹음하는 지금은 설날 연휴예요. 완전 설날이구나. 오늘 2월 17일이거든요. 화요일이고, 저는 이제 백수가 되었으므로, 백수 대학원생이 되었으므로, 굳이 이 빨간 날에 본가를 가지 않고 전주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이 빨간 날에 가려면은 정말 KTX 그 예매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이젠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던데, 지난번 추석 때였나? 그때 정말 끔찍하게 당한 기억이 있어서, 와, 이거는 진짜 못해 먹겠다. 나는 이제 꼭 백수가 되면 이 빨간 날에 가지 않으리 하고 이미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살짝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계속 말했었던 퇴사를 드디어 했고요. 뭔가 퇴사 이런 게 엄청 의미 있다기보다도 그냥 어쨌든 처음 하는 경험이고 처음 해보는 입사와 퇴사 뭐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되게 1월 말일에 딱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되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젠 좀 많이 적응을 했고 그래도 어쨌든 그냥 놀려고 그냥 끝나서 끝 이게 아니라 어떤 대학원 졸업을 해야겠다. 졸업 논문을 써야겠다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잘 이 사이클에 적응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니까 그래서 그 퇴사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이 진짜 바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얼만큼을 해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기준도 많이 없고 대충 하기에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다고 막 완벽하게 다 해놓고 가려니까 사실 완벽한 인수인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보니까 한 2주쯤 지났잖아요, 이제. 2, 3주쯤 지났는데, 괜히 너무 힘을 썼나?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막, 글로도 엄청 적고, 새로 이제 후임하실 분이 오셔가지고, 대면으로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엄청나게 바쁜 일주일을 보냈었는데, 사실 엄청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저는 갑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는 했죠. 저는 퇴사의 의지를 이미 재계약을 할 때부터 공고히 해놓고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의 장점이자 단점 반성을 많이 한다라는 점에 의거하여 퇴사하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좀 뭘 하면 너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실 좀 대충 해. 그냥 하는 만큼만 해.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듣고, 주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열심히 하나?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막 하는 게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좀 좋기만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일부러 딱
내가 할 수 있는데 덜 하고 이거는 오히려 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말 순수한 의미로 봤을 때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좀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또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사회를 뭔가 더 경험할수록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너무 과잉해서 써버리면 나한테 스스로한테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번아웃이 온다던가 아파버린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30대로서 적정선을 찾아야 할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살겠죠, 앞으로는. 그래도 살면서 점점 이 적정선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엄청 엄청 바쁘고 힘들게 했지만 어쨌든 뿌듯하게 하나의 시퀀스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뭔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뭘 시작했다가 끝낼 때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한번 돌 때 이렇게까지 후회가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나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후회도 없고 그냥 가뿐하기만 하고 뭔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좀 후회가 많은 편의 인간이고 뭘 해도 뭔가 항상 이게 최선이었을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나? 뭔가 더 할 수 있었지 않나?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나? 뭐 등등 뭐 이런 생각에 항상 좀 괴로워하는 편인데 그새 좀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일을 한다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겠는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나는 충분히 큰 사고 안 쳤고 조직 안에서 뭐 큰 문제, 불화 없었고 시키는 일 다 잘했고 엄청나게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내진 않았어도 그냥 성실하게 지각하지 않고 빠지는 일 없이 그냥 잘 기간을 완성했으면 일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돌이켜보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좀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어서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경험도 뭔가 그래서 소중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한 주, 마지막 한 주 쫙 보내고 정식 퇴사를 하고 또 퇴사 여행도 다녀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퇴사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를 하기도 전에. 그리고 입사에 대한 꿈도 딱히 없었을 때부터 막 이제 한참 교환학생 다니고 막 그때 유럽 여행 같은 거 이곳저곳 막 엄청 다닐 때 혼자 가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30대 언니들이 와서 혹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는 언니들이 자기 뭐 몇 년 다닌 회사 퇴사하고 이번에 퇴사 여행 왔다라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저런 만큼 나이가 되면 퇴사 여행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지금도 꿈은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여행이라는 걸 내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던 찰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회사를 다녔고 퇴사 여행이라는 어린 시절 꿈을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로다가 그냥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바쁘고 힘들었고 너무 막 그랬던 거는 다 지워지고 좋은 기억만 남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렇고요. 근황 토크가 대충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 일본 여행을 쫙 갔다가 그 다음 주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있었네요.
그동안 이제 집에도 갔다가 뭐 논문도 다시 또 보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제를 미디어 리뷰로 잡은 거는 그 사이에 제가 두 편의 뭔가 콘텐츠를 봤는데 둘 다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해보려고 한번 이렇게 용기 있게 혼자 미디어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셨을 테지만 오늘 리뷰할 콘텐츠는 두 개, 뮤지컬 데스노트랑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인데요. 일단 왕사남은 지금 워낙에 붐이죠. 지금 막 300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300만 관객이 돌파했다라는 뉴스까지는 제가 봤는데 아마 설 연휴도 좀 껴있고 해서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두 개를 이제 리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로 해볼 콘텐츠는 뮤지컬 데스노트입니다. 제가 퇴사 기념, 퇴사 파티 명목으로 보느라 이거를 제가 1월 막주 목요일까지 막 일하고 금요일에 정식 퇴사를 딱 받고 토요일에 이제 일본 여행 갈 짐을 쫙 싸놓고 일요일에 뮤지컬 보고 월요일에 인천공항으로 떠나거든요.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로 이렇게 진행된 콘텐츠였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저는 또 귤이랑 같이 봤지만 같이 뭔가 미디어 리뷰를 하기가 애매한 스케줄이었다. 보자마자 해야 사실 휘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쭉 여행도 갔다 와. 그다음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막 제가 집에도 갔다 오고 하니까 좀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냥 뭐 혼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 제가 1화에서도 굉장히 뭔가 호기롭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뮤지컬이 정말 좋거든요.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원 수료했을 때는 막 수료 파티로 레베카를 보고 이번엔 퇴사 파티로 또 데스노트를 보게 됐는데 또 막 뮤덕이냐 연뮤덕이냐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것저것 뮤지컬을 엄청 보고 막 느끼고 또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아무튼 좋아합니다. 돈이 비싸가지고 많이 못 볼 뿐 엄청 좋아하는 분야인데요. 이 데스노트 뮤지컬은 꼭 또 한번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데스노트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막 제가 어릴 때 TV나 컴퓨터 이런 거를 완전 이제 차단된 채로 자라서 이제 사실 몰래 본 그거였는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막 엄청 봤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만 딱 이거 데스노트만 어쩌다가 보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한 5학년 이때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어 배우겠다고 일본어 막 학습지 끊어달라고 하고 했던 그 시작점이 뮤지컬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였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을 하면 꼭 한번 봐야지 했다가 한 22년, 23년 이때 한번 하더니 그 이후로 좀 이제 계속 막이 안 오르고 있어서 기다렸더니 이번에 드디어 1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초연한 지. 그래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엄청 기간을 길게 하길래 지금이다 하고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데스노트의 내용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데스노트라는 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든 뮤지컬이든 영화든 만화가 원작이고요. 이거의 내용은 이름이 적힌 자는 40초 안에 죽는 데스노트라는 공책을 사신계에서 류크라는 사신이 인간 세계에 떨어뜨립니다. 그냥 심심해서. 아, 너무 지루한데 할 일 없나? 하고 그걸 떨어뜨려 봤더니 그거를 우연히 도쿄 최고 엘리트 라이터라는 학생이 우연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트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막 범죄자들, 흉악범들을 막 적어서 처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숫자의 흉악범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시민들은 그 정체 모를 그 사람에 대해서 키라라고 부르면서 막 추앙하게 되고 일본 경찰은 또 반대로 이 키라의 정체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탐정인 엘과 함께 수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뭐가 길어요. 사실 원래 만화가 원작이기 때문에 엄청 내용이 길지만 어쨌든 뮤지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전체가 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캐스트는 김민석 라이토, 김성철 L 이렇게 캐스트를 봤고요. 사실 제가 김성철 배우의 L을 보려고 날짜를 선택하느라 그렇게 좀 애매하게 엄청 빡센 스케줄로 보게 됐는데 이분이 그냥 애초에 L 캐스트로 유명하기도 했어요. 막 시아준수가 아니라 김준수 씨가 L을 하는 것처럼 막 김성철 L도 엄청 유명하다 이랬어가지고 간간히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그 새해에 핑계고 한예종 10학번 배우 세 분 나오신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걸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애초에 제가 핑계고 같은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팟캐스트류의 컨텐츠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가 너무 웃기고 거기서 되게 세 분 다 엄청 매력 있게 나와가지고 이거다 지금이다 내가 지금 저분의 애를 봐야겠다 라고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그날 바로 김성철 배우 캐스트로 예매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좋은 자리는 아니었고 2층에서 봐서 지금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보려고 예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그리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엘이 나타난 것처럼 연기를 하시고 노래를 하셔가지고 분명 이건 한 번 더 봐야 된다. 내가 이걸 가까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데스노트 보고 미디어 리뷰 해볼까라는 생각을 항상 늘 했었는데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부터는 이거 뮤지컬 열리면 꼭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애니메이션이랑 뮤지컬을 둘 다 본 사람이 주변에 딱히 없었고요. 처음 봤을 때는 또 그러니까 이 뮤지컬 데스노트를 보자마자는 또 막상 그냥 뭐 이게 다인가 싶은 정도라서 뭔가 리뷰할 거리를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 또 좋은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 그 어느 정도의 이건 좋았고 저건 아쉬웠다 하는 게 왔다 갔다가 돼야 미디어 리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애니메이션은 워낙 방대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거를 2시간으로 쫙 압축해가지고 그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략단기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보고 나서는.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날수록 막 계속 깁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연출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뭔가 애니랑은 스토리가 확실히 다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막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되게 재밌게 봤을지도 되게 좋았을지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어쩌다가 미디어 리뷰를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 하면 좀 너무 오타쿠 같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좀 약간 애니메이션이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제 채널이고 저의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저도 이걸 거의 1년째 하고 있으니까 좀 뻔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장 먼저 이제 데스노트, 뮤지컬 데스노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대 연출인데요. 저는 사실 원래 무얼 봐도 무대 연출을 가장 인상 깊게 보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튼 데스노트가 어쨌든 원작이 만화다 보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장소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가지수도 많고 일단 주인공들의 각자의 집이나 방, 뭐 사무실, 경찰청 그리고 배경이 되는 그런 도쿄 전역이 다 나와야 돼서 되게 뮤지컬 친화적이지는 않은 내용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물론 다른 뮤지컬도 뭐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서도 이게 만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 뮤지컬이 제작된 순서라서 어쨌든 뮤지컬 친화적인 장소 구성은 아닐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뮤지컬로 애초에 만들어진 극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카고다 이러면은 그 교도소, 쿡카운티 교도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킹키부츠면 또 그 찰리의 공장과 그 마지막 밀라노 무대 이 정도만 있으면은 거의 이제 되는 그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연출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내용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게다가 또 막 데스노트라는 것을 던진 사신계도 표현을 해야 되고 사신들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판타지 만화라 가지고 좀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정된 무대 공간 위에 어쨌든 이걸 연출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라고 해야 되나? LED와 바닥에 있는 LED와 쏘는 레이저로 방이나 공간에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2층에서 봤다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였던 게 원근감을 엄청 잘 써가지고 정말 집이랑 방이 그 한정된 무대보다 훨씬 더 깊게 느껴지고 깊게 연출되는 그런 느낌? 훨씬 더 진짜 공간 같고 그래서 되게 최소한의 소품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막 시부야 크로스 이런 것도 나오고 전철 지나가는 것도 다 나오는데 그 무대에 단차를 줘가지고 아랫부분, 윗부분 이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뒤에 영상 연출도 같이 곁들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판타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어야 돼서 뉴스 같은 거는 또 다 그런 영상 연출로 연출을 했던데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연결되게 잘 연출이 돼가지고 다양한 장소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장소들을 엄청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었다. 그런 게 되게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나는 씬이 그 라이토의 방과 엘의 방과 경찰청의 사무실 이렇게 세 공간이 한 번에 등장해서 이제 서로는 서로를 쫓고 쫓기는 관계고 지금 서로는 서로를 막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 무대에 등장을 하되 그 레이저와 LED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지금 각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그런 넘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부러 그 세 가지 구획의 모서리를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살짝씩 서로의 그 공간이 겹치게 살짝 침범하게끔 해뒀었는데 그 침범된 교집합적인 구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제 겹치는 구획을 배우들이 막 오가면서 넘버를 부르는 게 뭔가 서로 나는 들키면 안 되고 근데 난 널 잡을 거고 이쪽은 잡아낼 거다 찾아낼 거다 하는 그 뭔가 심리묘사 아슬아슬함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엄청 인상 깊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뭔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불빛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손에 조그마한 소첩 같은 걸 들고 어둠 속에서 그냥 안 보이는 채로 그냥 막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뭐라고 적었었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지금 보니까 모서리, 코너, 궁지, 그림자, 색깔 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러이러한 내용이었고 이런 연출을 나는 되게 인상 깊게 봤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쫓고 쫓기는 관계니까 누군가 한 명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를 뭔가 시각적으로 딱 보여줄 때 어떤 걸 쓰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 고민에서 나온 게 결국에는 그 뾰족한 구획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들이 겹치는 부분을 굳이 만들어서 한 발짝씩은 왔다 갔다 하게끔 나오는 게 좀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심리구나를 한 번에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연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관해서는 색깔도 적어놨길래 생각을 해보자면 L을 대부분 흰색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라이토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조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스노트의 가장 큰 줄기가 되는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잖아요.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뭔가 어떤 초인간적인 살인 도구를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이 판단한 정의를 위해 아무런 뭔가 타인의 견제 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철학 질문으로 넘어가서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옳지 않아도 되는가?
흉악범을 단순히 막 죽여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의가 맞는가? 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를 함께 논의되던 정의에 관한 그런 고찰이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만 뭔가 평평하게 생각해 보자면 흰색과 빨간색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터는 절대 이건 정의가 될 수 없어. 본인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의 빨간색과 그에 반해 L은 이걸 잡는 거니까 무조건 정의야 라고 하는 그 흰색. 이렇게만 너무 평평하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 그럼 그런 해석이 너무 플랫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거를 이제 한 번 보고 나서 여러 차례 혼자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이 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엄청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딜레마를 좀 더 길게 서사를 길게 빼면서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무대에서는 그걸 2시간 안에 쫙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너무 길게 풀어버리면은 관객 입장에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냥 평평하지만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색을 빡 쏴버린 건 아닐까. 어차피 관객들은 그러고 나서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출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선악의 구분이 너무 극명하지 않나. 뭐 애를 또 완전히 선이라고 볼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선인 거지 어떠한 진짜 선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깁생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계속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이 빈칸, 이 연출로 어쨌든 집약시켜버린 2시간 이외에 있는 그런 철학적인 빈칸이나 이건 이거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빈칸에 대한 반론들이 좀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서 이런 게 있는 게 확실히 명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두고두고 생각나는 것이 계속 명작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너무 짧은데? 너무 스토리가 평평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막 지나니까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약을 한 것 같다. 너무 좋은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미디어 리뷰를 못하지 않을까 싶었다가도 지금 또 이렇게 녹음할 거리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 그런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래서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봤고 그 원작의 팬이었어서 그런지 무엇보다도 라이토의 아버지 역할이 너무 캐붕이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어쨌든 이분이 그 라이토의 아버지가 일본 뭐 경찰청장? 국장? 이런 되게 높은 경찰을 다 총괄하는 그런 위치고 그래서 되게 대쪽 같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엘이 계속 라이토가 키라다라고 의심하는 자기 아들이 키라라고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절대 함부로 한 번도 그렇게 막 내 아들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감싸지 않고 내 아들이 진짜 키라라면 내가 잡을 거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똑같이 공정하게 다른 용의자들이랑 똑같이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아무래도 또 뮤지컬은 또 짧은 시간 안에 압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분은 조연의 롤이다 보니까 막 그거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는지 막 거기 뮤지컬에서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라이터는 키라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말해버려가지고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뭔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큰 주제의식 아래서 어쨌든 현대 이 법치국가에서의 정의를 따르고 구현하는 경찰과 하필이면 그의 아들인
뒤틀린 뭔가 정의를 갖고 있는 천재가 대립하는 모습이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압축되어야만 하는 현장 무대 특성이 좀 다 정상 참작되고 제 안에서 이 정도면 너무 잘 풀어낸 것 같다. 주제의식이 명확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그 김성철 배우의 엘캐스트가 너무 좋았다. 저희 이날 이후로 진짜 이분의 팬이 되어가지고 지금 필모그래피 깨기, 도장 깨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데스노트를 어쨌든 그림으로만 봤으니까 좀 관념적인 이미지, 거기서 그려주는 엘의 만화적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뮤지컬은 실사고 진짜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또 뭔가 그 비주얼이나 느낌, 아우라, 뭔가 몸짓,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만화 속에서 정말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막 일상 블로그 이런 거에서도 쓰고 혼자서 생각도 막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12살 때 처음 좋아한 대상이 뭐 평생에 이상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12살에 뭐 좋아했지? 뭐 아이돌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맞다. 나 12살 때 데스노트 좋아했다. 나 엘 좋아해가지고 막 그 시절 초딩처럼 초딩답게 친구랑 같은 반 친구가 또 이런 걸 그 데스노트를 딱 같이 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맨날 쉬는 시간에 의자 위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엘인 척하고 그때 막 데스노트 표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 파일철 같은 데다가 붙인다고 잉크 막 한 통 다 쓴 적도 있고요. 옛날에는 레이저 잉크가 아니라서 진짜 토너 그 잉크라 가지고 막 검은색으로 인쇄를 하면 축축하게 종이가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여간 그때 기억들이 막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뭔가 좋아했던 뭐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어떤 캐릭터라든지를 되돌아보니까 어딘가 뒤틀려 있는 천재. 근데 또 약간 허옇고 마르고 약간 어딘가 비리비리한 그런 이미지나 캐릭터, 뭐 배우, 아이돌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아무튼 그래서 이 김성철 배우의 엘을 한 번 더 뭔가 가까이서 연기나 표정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마침 퇴직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셀프 선물을 할 겸 생일날 한 번 더 보려고 마침 딱 그날 제 생일날 김성철 배우 캐스트가 있길래 예매를 해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뭔가 데스노트 이후로 살짝 이렇게 접어놨던 뮤지컬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보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이구나.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뮤지컬들이 많이 할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틀주스라는 뮤지컬도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요것도 40% 할인이 있길래 하나 예매를 해둬가지고 내일 또 보고 올 예정이고 또 엄마도 막 제가 뮤지컬 이런 거 봤다 저런 거 볼 거다 하니까 자기도 한 번쯤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곧 3월인가? 2월 말인가 개막하는 안나 까레니나가 있거든요. 세종에서 하는. 그것도 하나 예매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긴긴 밤이라는 작품도 좀 제가 호시탐탐 또 이것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2021년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 대상을 받은 되게 유명한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청소년 문학인데 제가 이 책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 받아서 읽었었는데 정말 2호선에서 읽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 2호선에서 눈물바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덮을 만큼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작품인데 뮤지컬로 한다길래 또 뮤지컬은 어떨지 궁금하고 또 요게 소극장이에요. 소극장이라고 해야 될 중극장? 하여간 이제 저는 원래 대극장 뮤지컬만 주로 보는 편이었는데 이런 대학로 뮤지컬도 한 번쯤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막 내리기 전에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개막 예정인 것들도 막 기대가 엄청 된다 하고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소식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참 뮤지컬은 이렇게 비싼 것 빼고는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또 이런 지금 갑자기 딱 되찾은 뮤지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접지 않고 그래도 좀 아껴가지고 뮤지컬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문화생활에 좀 더 지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감상이 변하는 콘텐츠가 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스노트는 제가 어릴 때, 엄청 어릴 때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뮤지컬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감상이 변하고, 제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논점이 다양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되게 잘 만든 명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 후에 뭔가 이렇게까지 깁생하게 되는 뮤지컬이 있었나 하면은 생각을 해봤는데도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이거 너무 좋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좋았다. 끝. 아니면은 막 이거는 이 정도밖에 못했구나. 이 정도가 끝이었구나. 생각보단 아쉽네. 끝.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데스노트가 이번에는 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이만큼 저도 보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동안 감상이 엄청 많이 변했고 또 넘버도 그새 좀 많이 찾아 들어둔 상태였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다시 보면 또 어떨까 하면서 JML을 해놓은 생일날을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뮤지컬은 계속 똑같은 걸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또 끝이 없고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한편에 대해서 첫 번째 콘텐츠 뮤지컬 데스노트에 대한 미디어 리뷰를 해봤고요. 혹시 이거를 뮤지컬을 보셨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셨거나 해서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폼에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콘텐츠의 뭐 이런 점, 저런 점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엄청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작품 리뷰를 해봤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상이 뭔가 변하기도 하고 보고 난 뒤에 계속 생각이 나길래 이것도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랑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영화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전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기대를 엄청 하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극이라는 거는 사실 어쨌든 기승전결을 다 알게 되잖아요. 너무 유명한 내용이다 보니까 단종과 그런 수양대군과의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런 진실들을 다 알고 있는 데다가 또 이게 상업영화니만큼 그 기승전결이 엄청 뚜렷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설에 이제 본가에 갔다가 가족들이랑 보고 왔는데요. 근데 또 생각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략히 줄거리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주변인들을 다 몰살시키면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세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단종을 이제 폐위시킨 상황으로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마침 양반의 유배지가 되면 뭐 그 마을에 콩고물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영월 청령포 뭐 무슨 꼴? 광산골? 이런 되게 작은 마을 이름이었는데 하여간 이제 그 마을에서 아무나 우리 마을도 좀 살려줄 유배자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던 참이었던 거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신분도 누가 올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폐위된 단종의 유배지가 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단종이 또 살면서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담긴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이 끝은 당연히 평화롭게 끝나지는 못하고 뭐 한국사에서 다 배운 대로 아니면 영화 관상에서 나온 대로 단종은 또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데스노트 보고 김성철 배우 필목 계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 올빼미를 봤었거든요. 이게 2022년 작품이었어서 최근에 그냥 봤는데 그건 또 인조가 청나라 볼모로 잡혀갔다 온 소현세자를 독살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본 두 가지 사극이 약간 다 이런 내용이라 왜 이렇게 자기 아들, 자기 조카를 죽여가면서까지 없애가면서까지 왕권을 계속 그렇게 가지려고 했을까?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실 전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어쨌든 가장 먼저 들었고 뭔가 두 영화 모두 죽임을 당한 단종과 소현세자가 되게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뭐 총명했고 살아서 정상적으로 대를 이었다면 조선의 흐름을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었다라는 기대가 지금까지도 좀 있는 인물들이라서 좀 더 안타깝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고 까봐야 아는 거라서 없는 일을 뭐 상상한다고 정말 그렇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 후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부류의 그런 왕권 찬탈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장항준 감독님의 이번 상업영화 대성을 기원하며 리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 여기도 연기를 다들 엄청 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유해진, 유지태, 전미도 이런 배우분들이야 뭐 이미 너무 검증된 배우들이니까 당연히 잘 하시겠거니 하고 봤고 실제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단종을 연기한 박지훈 씨도 엄청 진짜 단종이 환생해서 돌아온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한테는 내가 전주희 씨로서 보증한다. 저 사람 진짜 단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사극을 좋아해요.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사극류를 볼 때 연기하는 배우의 장단음을 좀 유심히 보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리면 진짜로 분위기가 완전히 시대적으로 딱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배우가 장단음을 신경 쓰는 사극을 되게 만족스럽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도 신분이 높은 역할을 맡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단종이라든지, 뭐 저기 한명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장단음을 잘 살려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좀 되게 희한한 호감 포인트죠.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지금 쓰는 현대어랑 사극에 쓰는 현대어가 달라야 이 사극이 이건 지금 사극이고 우리는 그 시대로 다시 지금 잠깐 돌아갈 겁니다라고 뭔가 선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너무 어려운 고어나 이제 검증이 안 된 사어 같은 것을 쓸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사극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발음, 장단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제가 올빼미도 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빼미에서도 그런 장단음을 잘 살리는 게 너무너무 진짜 사극 같고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왕사남에서도 마을 사람들로 등장하는 조연분들도 하나하나 너무 연기를 잘 하시고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그 유해진 배우 엄흥도의 아들 역할을 맡으신 분이 또 연기를 엄청 잘 하시길래 그 사극의 장단음을 엄청 잘 살리면서 이렇게 대사를 하시길래 좀 눈여겨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극을 보시게 되면 그 장단음이 어떻게 다른지 또 배우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유의 깊게 들어보시면 꽤 재밌다. 꽤 재밌게 볼 수 있다.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이 영화가 어쨌든 스토리 플롯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역사고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공교육 시간에 다 배워버려가지고 어떤 큰 반전 이런 스토리적 긴장감은 없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간에 단종이 마음을 조금씩 열고 마을 사람들과 막 잘 지내는 모습이 이렇게 하하호호 행복한 모습이 꼭 잠깐은 나오길 마련이잖아요. 아주 짧지만 꼭 이제 필요한 행복 시퀀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그런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 이런 거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것도 다 한때인데 이미 역사를 알고 보는 우리는 이런 걸 알지만 저 속에 진짜 있었던 그때 진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했을까. 이제 웃고 있으면서도 이 웃는 날이 얼마나 갈까. 이 삶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뭐 등등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픽션이 가미될 수밖에 없지만 극으로 만들려면 정말로 이 지나간 시간 속에 이곳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뭔가 더 몰입이 잘 되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고증할 수 없는 빈칸에 대해서 막 생각해 볼 여지도 많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으로 갈수록은 엄청나게 지금부터 다들 눈물을 준비합시다. 다들 우세요. 하는 구간들이 이제 좀 많은데, 그래서 막 이런 부분을 막 상업 영화의 신파다라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비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감정을 잘 건드리고 어쨌든 뭔가 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공통의 정서를 건드려짐 당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막 마구잡이로 심판은 다 싫어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눈물은 잘 안 날 뿐이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눈물이 안 났지만 저는 또 저만의 눈물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리뷰하는 김에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단종이 처음에 이제 그 유배지에 그 배소에 온 밥상을 보고 배가 고프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계속 막 궁에서부터 식사 못하고 식사 거르고 유배지 여기 청량포 와서도 밥상 갖고 와도 막 안 먹는다고 가져가라 그러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떠어떠한 이런 사건들을 막 쭉 겪다가 그날은 방에서 나와서 배가 고프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밥상을 받아가서 먹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단종이 막 식사하는 걸 보고 같이 온 궁인이 있거든요. 전미도 씨가 연기한 매화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도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게 맛있다 저거는 맛있다 하니까 어몽도가 이거는 뭐 누가 했고 저건 누가 만들었고 이러면서 막 마을 사람들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눈물이 났다 하는 이유는 뭐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거든요. 너무 힘들면.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막 더 길어지고 이러면 그냥 막 내가 지금 곡기를 다 끊고 죽어야겠다. 이런 의지적인 생각보다도 더 한 발짝 더 가서 그냥 내가 지금 뭘 먹어야 하나?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뭔가 음식을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고 그냥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일 때가 생긴단 말이죠. 하물며 저는 왕권 찬탈을 겪지 않은 현대인인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휩쓸고 지나간 16살의 왕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뭔가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텐데 눈을 뜨면 왜 또 눈을 떴지? 그냥 왜 나는 또 살아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잖아요.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하여간 그런 생각들이 있다가 어느 날 뭐 어떤 계기로든지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 계기가 막 쫙 나오는데 하여간 어떤 계기로든지 사람이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날이 다시 오기 마련이거든요. 죽고 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어쨌든 배가 고파지는 날이 오긴 오는 거니까. 그런 날이 오면 그날이 되게 그렇게 생경해요. 뭐, 아, 원래 맞다. 이렇게 살았었지.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들면서 되게 생경한데, 뭔가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배가 고프구나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정말 어떤 심경이었을지, 얼마나 그 말이 생경했을지, 나한테 느껴지는 그 허기가 얼마나 생경했을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막 밥을 먹는 게 나오니까 다시 먹은 그런 밥상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이나 마음을 한 번에 느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펐냐고 물으면 사실 슬픈 건 아니고 되게 감동적이고 애잔하고 그런 느낌? 하여간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눈물 포인트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붙는 뭔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소개, 막 시시콜콜한 사람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까지 이어져가지고 뭔가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라는 마음을 관객인 저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에 진짜 살았던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찰나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저만의 첫 번째 눈물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또 좀 비슷한데 이 다음에 이제 영월 청령포에 상황이 유배를 와 있다. 노상군이 지금 유배를 거기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나 뭐 과거에 모셨던 궁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유배지가 완전 강 건너에 외딴 섬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그 강 건너에서 막 곡을 하면서 막 저마다 막 뭐라도 드리겠다 하고 싸운 것들을 막 보따리로 묶어서 강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그거를 단종이 이제 강 건너에서 그 배소지에서 그냥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 매화랑 같이 바라보고만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막 백성들이 그렇게 찾아올 만큼 어질고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성군이었다. 뭐 이런 단적인 표현으로만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그냥 딱 정말 그 정도만 보여주려고 한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진짜 저의 그냥 해석이지만 그냥 그제서야 단종이 그 주변을 그렇게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좀 회복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어떤 뭔가 사람이 깊은 수렁에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 정말 그때서야 보이는 주변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그걸로 치환해 보자면 그 폐위된 노상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뭔가 생각해주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절대 알 수가 없었고 나는 몰랐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가 이제서야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거를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조금 나아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뭔가 자꾸 우울증 환자의 회복 시퀀스로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는 다 자기만의 해석이 있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이 부분도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뭔가 단종이 드디어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이때부터 되지 않았나. 이제 그 이후로는 뭔가 금성대군이랑 뭐 편지를 주고받고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약간 주변에 자신을 생각하는 백성들과 마을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막 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동시에 나는 이 역사의 끝을 아니까, 아휴, 또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슬프고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1학년, 뭐 하여간 엄청 초반에 교양 강의로 영화로 보는 한국사
이런 뭐 그런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강조했던 게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막 외우고 막 이런 거가 끝이 아니라 그냥 승자가 남긴 기록일 뿐이다. 그러니까 패자의 눈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공백들을 뭔가 위로부터 기록된 사실 말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해석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진짜 필요한 역사 공부다. 뭐 이런 내용을 한 학기 내내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그것도 되게 인상 깊은 수업이었어가지고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도 꽤나 잘 만든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평을 나름 해봤습니다. 역사는 어쨌든 세조실록에 남은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일 텐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쩌면 단종은 복이 되지도 못하고 그냥 지워진 채로 노상군으로 살았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뭔가 이 중간에 사라지는 패자들의 이야기, 아래로부터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 시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도 참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뭔가 연출적인 부분이나 그런 호랑이 CG 같은 거 여러 가지 뭔가 감독의 역량적인 부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평가가 또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 만든 상업 영화고 이런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의 의미도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만들었다.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의 상업 영화 대성을 지금 바라며 작게나마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도 뭔가 어쨌든 데스노트를 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보고 나와서 되게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냥 슬프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튼 역사에는 그렇게 길게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었을 테니까 한두 줄의 그런 작은 기록만 가지고 픽션으로 막 집어넣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백에 대해서 막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각자의 그 인물한테 이입을 더 해보려고 하고 막 뭐랄까 그냥 삼촌한테 죽임을 당한 어린 왕, 비운의 왕 이 정도로만 정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 모여서 한국적인 콘텐츠를 좀 더 이제 성행시키고 더 살찌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인물들이 너무 전형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이게 사극이고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너무 대놓고 단종은 성군이고 어몽도는 그냥 의리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만 너무 탁 그려버린 건 아닐까. 조금 더 입체적인 인물들을 설정할 수 있었을까? 그랬으면 뭔가 근데 이러면 또 너무 주제의식이랑은 벗어나는 잡스러운 이야기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기는 했는데요. 뭔가 이런 내용까지 잘 들어갔으면 정말 진짜 수작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러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사실 남녀노소를 막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적인 시대 콘텐츠가 요즘 되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가 딱 적절한 시점에 누가 봐도 크게 거슬릴 것 없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감정선에 이입하기 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미디어 경험을 만들어 줄 그런 콘텐츠로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영화에 엄청 일가견이 있는 것 같지만 저 정말 그냥 보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왕가 사는 남자의 미디어 리뷰도 한번 쭉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그러니까 한 회에 두 가지, 아예 매체도 다르고,
그런 뭐랄까 국적도 다르고 주제도 완전 다른 그런 내용을 두 가지를 한 번에 콘텐츠 리뷰를 하는 거는 처음이고 게다가 혼자해서 또 더 낯설기도 한데 어,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약간 비판점이 있으실지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듣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댓글이나 사연으로 반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한 시간째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시간 채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초반 컨텐츠 보시면은 막 20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막 대본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처음부터까지 쫙 다 써놓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쭉쭉쭉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에 은근 잘 적응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콘텐츠 리뷰, 미디어 리뷰 두 편의 콘텐츠를 리뷰해 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명절 연휴니까요.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는 명절이 끝났겠지만 어쨌든 또 정확히 구정이었으니까 또 새해 복 한 번 더 많이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도 이번 올해도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녹음하고 열심히 콘텐츠 찍어서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이제 많이 날씨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 되게 이렇게 끝을 내는 게 애매하네요. 다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근데 진짜는 다음 회로 3월 초에 새 학기, 새 출발 이런 거랑 엄청 결부된 되게 좋은 콘텐츠를 녹음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새해 복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